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까지 8분여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선물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0.5에서 0.7%고요. 우리 양대지수 예상 체결지수는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약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0.1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31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하루 반등한 이후에 0.68%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689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90선까지 낙폭을 조금 다시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동시호가 구간에 사실 뚜렷하게 지금 특징이 잡히는 어떤 섹터는 없는데 오늘 추천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추천주요? 네. 추천주는 오늘 동성화인텍 조선주 준비를 했고요. 동성화이텍 요즘에 조선주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묻어 있는 섹터가 조선 기자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LNG 선에 본행제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원자재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재료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익률이 지금 개선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발 가스 파동 때문에 유럽이 지금 LNG 해상 수요가 운반 수요가 이제 굉장히 좀 폭증을 했죠, 올해. 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가 역대 최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4척이었는데 올해는 그럼 7월 달까지만 해도 103척이 됐으니까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 규제 이게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LNG 추진선까지도 지금 수요가 지금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LNG 추진선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이제 신규 수주가 5,500억 이상인데 6월 말까지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늘었고요. 이것만 해도 지금 일당 3년치 이상 일거리가 좀 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출로 실제로 이제 인식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부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실제로 내년부터 이제 그냥 좀 이제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2023년부터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고,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좋으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실적이 잡히려면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 있고요. 또 이제 충분히 박스권 이상은 또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는 시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요번에는 좀 짧게 12,500원 정도까지 내려온 폭이 절반 정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3년치 일감이 쌓여있는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 LNG선의 초저온 본행제 기업입니다. 오늘장 동시호가 구간에서 0.4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1,000원 선인데요. 시초가 2% 이내 매수가 제시합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선. 최근 저조한 모습이네요. 박스권에 눌려있는 동선 화인텍, 박스권 이상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최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까요?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제 강세 때문에 좀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는 주가 움직임이 조금 틀리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갖고 나와봤고요. 셀트리온 생산의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죠. 해외 판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최근에 국내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장약 고덱스라고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동안에 좀 불투명했으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불안 요소가 지금 제거가 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움직임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은 틀리게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아까도 월봉 보여드렸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지금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봉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64,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매출 급증, 특히 최근에는 국내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또 사로잡던 악재가 있었는데요. 간장약 고덱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또 제거됐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0.13% 소폭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 시초가 이하에서의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64,7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종목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중국 쪽에서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쪽이 될 텐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4.3% 상승 탄력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롯데관광개발과 아모레퍼시픽, FNF 같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1% 넘는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7% 급락 호가가 나오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가운데서 일단 바이오주 눈에 띄네요. 네이처셀, 케어젠,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이 1에서 2% 상승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승으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하나머티리얼즈, 아프리카TV는 2%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오늘 강세에 나올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 가운데서는 현재 스페코가 탄력이 다시 한번 저조하게 됐네요. 퍼스텍이 7%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중소형주의 강세, 어제 우리나라에서 7시간 동안 우리나라 영공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방산주의 시세에 이어질 것으로 일부 중소형주에 보여지고 있고요. STX 중공업 인수전에 그 하나와 한국조선해양이 참여한다, 2파전이 예상된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STX 중공업 18%의 급등 호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TX 엔진과 STX까지도 6%에서 7%의 강세 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흐름 보이시나요? 예, 항공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그 결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대부분 다 이제 그 상승권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선주들은 상당히 좀 그 시세가 지금 많이 오르는 걸로 좀 잡히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실제 대한항공은 0.6%,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히 이제 뭐 4% 지금 뜨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관문이 지금 EU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U 쪽의 관문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그 오늘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상방이 계속 열려 있다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면서 또다시 또 눈치 보기 아마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 같으면은 오늘 이런 소식 때문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고, 근데 어쨌든 중국 쪽이 일단은 승인이 났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보이기 때문에 뭐 보유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화이자 수혜주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과 또 박싱데이를 맞이해서 휴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식시장을 제약하고 기업 실적과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2자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12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1월 대비해서 0.4%포인트가 낮아지면서 3.8%로 집계가 됐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물가가 둔화될지 주목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에 이어서 여타 기업들까지 신용등급 하향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와 롯데 하이마트 등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지수는 마디 지수를 가까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제 2304까지 떨어졌었던 코스피 2300선 지지했고요. 또 코스닥도 690선의 지지가 어제 나왔는데 경제 한파와 또 날씨 한파로 주식시장이 몸살을 겪고 있고 또 건강까지도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제약 바이오주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또 상승 이어질지 오늘장 움직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호가 구간과는 다르게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0.51%가 오른 2329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5%의 상승으로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98.29포인트 선 0.5%대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80전이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1273원 선을 기록하면서 이런 북한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이어나가면서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6%의 상승으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장으로 돌아와서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선물 모두 매수해주고 있는 배당 기준인 날의 움직임인데요.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 매수 전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81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의 매수를 기록해 나가면서 279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거래일째 매도를 하며 357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화학업종이고요. 외국인은 기계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특히 매수를 보여주고요. 기계 서비스, 전기전자, 화학업종까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운수 창고 업종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장까지 5거래일째 코스닥도 사주고 있습니다. 60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어제장의 코스닥에 또 매수 규모가 꽤 컸죠. 1,500억 원 가까운 매수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15억 원 장 초반에 매수를 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어제 3,500억 원어치 매물을 쏟아내면서 또 대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예상이 됐는데 이틀 연속 개인 쪽에 매도가 나옵니다. 64억 원어치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개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 동향인데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화학업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1.12%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율촌화학과 금양, 덕성, 애경산업 등의 종목들 오늘 배터리 관련주와 또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서비스 업종이 1.1% 뒤를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와 섬유의복, 운수창고 업종까지 나란히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오늘장 의료정밀 업종만이 하락을 합니다. 0.19% 소폭의 하락을 띠면서 의료정밀 업종 하락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임플란트 관련주는 좋습니다. 덴티움이 오르고 있고요. SD 바이오센서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이 종목이 대형주다 보니까 업종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1%의 SD 바이오센서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움직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대형주 대체로 상승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2.22%, 2.26%까지 오름세를 띠면서 아모레퍼시픽 13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F&F, 네이버, 롯데케미칼, NC소프트와 카카오, 카카오페이,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1%에서 2%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와 또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대형 화학주, 또 성장주, 플랫폼 주식들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상승입니다. 그리고 게임주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주 50위권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나오지 않고요. 보합권에 움직이는 종목군만이 있을 뿐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대체로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상승 주도하는 쪽 역시나 바이오 쪽이네요. 삼성당 제약의 주가가 2% 후반까지 오름세를 띠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포스코 ICT 오늘장에 2.5%의 상승을 기록하는데요. 최근에 산업용 로봇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2.5% 오른 6,5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쪽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5G 통신 장비의 KMW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1.6%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CIS가 눈에 띄는데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이 종목은 공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낙폭이 깊습니다. 3%까지 나오면서 오늘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레고캠바이오의 차익 실현 매물 1.78%의 하락입니다. 골프존과 파마리서치 나란히 0.5% 내외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대형주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뭐 대형주들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빨간불도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뭐 지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어제 미국 시장이 쉬면서 뚜렷한 악재가 없고 그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부분에서 연말에 또 이벤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살짝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엄청난 이제 상승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 섹터, 특히 이제 이렇게 지수 반등이 나올 적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이제 뭐 전기차 쪽에는 당연히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지수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가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반도체 쪽도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반등들이 나와주는 이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섹터들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이 아침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준다면 오늘은 일단은 뭐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하루, 그리고 이제 하방 위험보다는 뭔가 좀 상방을 좀 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대형주 또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오프닝주들과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 다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조금 그동안에 좀 부진했지만 어제는 부진했는데 오늘 이쪽으로 소폭 플러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좀 견인하고 있고요. 시장에 이쪽으로 안정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갑자기 또 튀어오르고 있어요. 뭐 리노공 같은 경우는 뭐 1% 넘게 오르고 1.6% 상승, 유진테크가 지금 1.6%, 동진세미캠도 지금 한 1.5%, 뭐 TSE가 지금 한 3.5% 상승. 전반적으로 장비주들도 괜찮고. 저는 최근에 대형주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자동차주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IRA 법안이 물론 부정적이긴 하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는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제 반도체주도 물론 좋지만은 그동안에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빠졌지만은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도 못하고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번 달은 믿고, 우리가 좀 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타고 본다면, 다음 달에 반전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봉이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시세가 괜찮게 끝나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동차주들의 반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어제는 조금 쉬었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는 모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당 기준일이어서요. 배당 관련주들 좀 눈치 싸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8만 원대의 저점을 찍었었죠. 여름에 8만 원대의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이 4분기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0%가량 오르면서 10만 원 찍고 나서는 좀 조정을 받고요. 오히려 12월 들어서는 주가가 또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소폭의 하락이고요. 12월 들어서 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오늘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오늘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대백화점 이 분할을 앞두고 배당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상승 1%까지 좀 높이다가 0.8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올해 고배당주로 꼽았었던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0.48%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화재
식용화재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배당을 노린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월간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장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증권주 가운데서는 삼성증권이 또 배당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신용매매로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증권사들이. 삼성증권, 소폭의 상승, 대신증권,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 고배당주로 꼽히고요. 큰 움직임 없습니다.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특징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의 또 단연 특징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주를 비롯해서 또 오늘 호텔 쪽의 움직임 좋습니다. 참 좋은 여행과 호텔신라 나란히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노랑풍선과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GKL까지 일제히 1%에서 3% 고른 상승세. 호텔신라보다 호텔신라 우선주가 더 높게 오르면서 4%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아무래도 재료가 나오면서 또 상승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높다고 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중국 쪽에서 이제 1월 8일부터 PCR 검사를 이제 면제한다. 원래 이제 8일이었던 건데 8일 중에 시설 격리가 5일인데 시설 격리는 이제 없애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3일 이제 자가 격리도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봐드리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럼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좀 들락달락 하던 예전에 이제 보따리 상들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그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아무래지도 2%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우 같은 탄력 있는 종목들은 8%대 올라가고 있고, 컬러레이 원료 쪽이죠. 화장품 완료 쪽인데 이쪽 8%대 올라가고 있고, 색조 쪽에도 다들 좋고요. 또 카지노 쪽도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2%대 올라가고 있고요. GKL이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카지노 쪽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면세점 쪽도 호텔신라가 오늘 다시 이제 박스권 돌파가 좀 나와주네요. 아무래도 면세점 대장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주들도 보면은 하나투어도 지금 박스권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그레디언트, 예전에 인터파크죠. 네. 이런 종목들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공연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또 중국 경제가 재가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보고 있고, 내년 1분기 동안에 중국 경제 재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여지가 좀 있다 보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뉴스들은 계속 챙겨봐야 되고, 중국 관련주들은 좀 빠져 있을 때 쪽에 좀 잡아놓으면은 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텍스 리펀드 해외여행 가면 받으시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장 6%까지 강세를 띱니다.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사업 면세점에서 구입한 이후에 내국세를 환급받는 그런 사업하고 화장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중국의 이커머스 쪽에 청담 글로벌이 6% 강세를 띠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면세점과 또 중국 관련한 그런 커머스 쪽 움직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항공주 가운데선 TA항공 4.6% 상승 탄력이고요.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국에서 합병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의 탄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대로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인수합병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쪽 인수 추진되고 있는 STX 중공업,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우리금융 쪽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 급등세가 거의 20%가량 또 유한타증권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남양유업과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면 오늘도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수합병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홀딩 좀 하시고요. 저는 인수합병 재료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기대감 가지고 일단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재료는 가능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은 불가능하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겠지만은 지금 신규 매수는 오늘 이렇게 뭐 10% 넘게 뭐 20% 가까이 상승하면 종목들 뭐 STS 중공, 유한타증권, 어제 뭐 다울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으로는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추격 매수는 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인수합병 모멘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도 합병은 계속되네요. 인수합병 모멘텀, 뭐 이제 기업들 인수합병이야 이제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제 막상 인수합병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과연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거를 잡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인수합병 모멘텀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수익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홀딩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좀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따라잡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인수합병 모멘텀이 요즘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멘텀보다도 조금 더 주가를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탄력 있다는 뜻이 꼭 상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꼭 굉장히 이제 하방으로 내려올 때도 탄력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제 기력이 좀 되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쪽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네, 민영화 이슈가 있는 YTN 오늘 주가는 0.7% 소폭의 상승입니다. 한전 KDN에서 YTN 지분 21.4% 내놓았죠.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민영화 이슈 계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오늘 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1,430억 달러, 18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은 샘CNS라는 종목입니다. 샘CNS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강세에 오늘장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죠. 골든 센츄리가 10%, 컬러레이가 8.6%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잘 매매 안 하시죠? 최원주 전문가님. 네, 그렇죠. 뭐 샘CNS는 예전에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저는 좀 관심권에서 좀 제외를 했는데, 오늘 최근에 어제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는 양상. 뭐 중국 관련 그런 반도체 관련 뉴스가 뭐 일단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향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넥스틴이라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이 70에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뭐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더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넥스틴 같은 경우는 더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화이자 수혜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요. KPX 생명과학이 1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 이들 종목은 1에서 4% 상승을 기록합니다. KPX 홀딩스 소폭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움직였었던 감기약 관련 주식들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대원제약, 일동제약 2%의 하락입니다. 삼일제약, 영진약품, 국제약품, 일양약품 이들 종목은 또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특징 좀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은 사실 그 바이오주들의 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장악을 좀 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 물론 바이오 쪽에도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있죠. 뭐 경보제약이라든가 뭐 이제 화일약품 이런 쪽이 있는데, 이제 그간의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경보제약만으로 본다면은 다시 이제 신고가 내기는 좀 힘들 겁니다.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바이오 쪽에는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제는 1월 초가 되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거기 출전주들이 다들 이제 뭐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NK맥스도 2% 오르고 있고, 또 매드팩토도 지금 1%대, SCM 생명과학은 지금은 너무 높아서 좀 잡기 좀 힘들죠. 앞타머 사이언스가 지금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도
뭐 내년도에 재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또 티움바이오도 자리가 괜찮습니다. 가다 지금 잘 조정 중에 좀 있고 유틸렉스가 오늘 3%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도 내년도에 계속되는 뭐 암학기라든가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종목별로 모멘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는 뭔가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하셔 접근을 하신다면은 내년도 1분기에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과 또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방안으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늘 탄력은 크진 않습니다. 퍼스텍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었었던 이 종목이 가장 크게 3%로 오르고 있고요. 스페코 빅텍은 혼조입니다. LIG 넥스원, 한화에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나란히 소폭의 0.1에서 0.6%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뭐 뭐니 해도 리오프닝과 중국입니다. 화장품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세 나오고 있는 쪽이 지금 연우입니다. 8.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 코리아나와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군들 4% 이상, 한국화장품이 5%, 에이블 CNC와 클리오, 색조 화장품 쪽의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뚜껑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연우 같은 종목군들 강세를 띠고 있고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쪽을 보시면 아모레 쪽이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3%, 아모레 G가 4%까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화장품주에 대한 동향들 좀 짚어보죠.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은 화장품주들 다 괜찮은데 중국 관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쪽보다는 색조 화장품 이츠한불,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 연우, 그다음에 토니모리 뭐 이쪽이 더 강하지 않나.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넘게 상승하고 있고 역시 색조 화장품 쪽이 더 강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 국내에서 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발 모멘텀보다 이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 뭐 다들 강세인데 중국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아직 다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씩 일단 시간 나시면 좀 보시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LCC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그렇고 월봉하고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뭐 상승세가 금방 꺾이는 게 아니니까 뭐 저는 하락 시에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호텔신라 음봉 나왔지만 결국에는 오늘 강세, 어제 고점 돌파하는 모습. 그러면은 어제 음봉은 결국엔 속임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도 관심 이어나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미용기기도 네. 같이 요즘에 최근에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 때문에 최근에 뭐 홈쇼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루트로닉이라든가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파마리서치, 그 다음에 클래시스, 뭐 비올, 뭐 이루다, 하이로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그 중에서 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루다의 시세가 좋습니다. 3% 넘는 탄력이고요. 클래시스 쪽에는 외국계 쪽에도 내년에 유망주를 좀 보는 종목으로도 꼽히기도 했었는데 1.3% 상승입니다. 농기계주가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TYM이 4%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환율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강세 출발했는데요. 현재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 오늘 역시도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연 80전 하락한 1273원을 출발했고요. 1273원이 시가이자 고가였고요. 장 초반 1270원 50전까지 하락한 이후에 현재는 1273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와 약세 흐름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에 하락하겠지만 그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물론 주요국 증시가 모두 휴장이었지만 104선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 원화 역시도 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환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273원 90전에 최종 호가됐고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74원 80전보다는 약 1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방역 소식 완화 등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달러 위안 환율이 전일 대비 0.02% 하락한 6.97위안대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로 휴장인 가운데 오늘 서울환시에서 환율은 1270원 초반대에서 수급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70원 중반대부터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1270원 초반대부터는 수요업체 결제 수요가 맞서면서 1270원 초반대에서의 거래 흐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장중에 월 기준으로 또 최저치 1270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수급 장세 예상을 하셨고 달러화의 강세가 좀 꺾이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예상 범위 살펴주시죠. 네, 장 초반에 1273원대까지 환율이 상승을 73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1270원 50전까지 밀리긴 했지만 역시 수요업체의 결제 수요 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조금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73원대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은 1269원에서 127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꺾였다라는 관점. 여기에서 또 원자재 쪽에서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던데요. 이런 가운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속에서 오늘도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그리고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 사이에서 1269원에서 1275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대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장 흐름은 괜찮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일단 뭐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안정적으로 좀 지켜줄 것 같고요. 하방은 좀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별다른 어떤 이벤트가 없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뭐 이제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주 초에는 어쨌든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서서히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큰 반등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2,400까지의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바로 2,300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2,400선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요? 어제 이제 뭐 제가 이번 주 한 2,300에서 2,350 예측을 해드렸고 주 초에 네. 강세가 배당 매수세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은 오히려 약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은 금융투자, 증권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매수, 코스닥에서 470억,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근데 얘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애들입니다. 오늘 이제 배당 받고 내일 과연 배당 나게 매물만 안 나오면은 2,350 정도는 조금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배당 받고 내일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오면은 시장은 약세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장 초반에 잠시 사는 듯 했지만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외로 매수를 좀 했어요. 많이. 오늘도 370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역시 대형주보다는 지금 현재 지수가 크게 어떻게 본다면 상방으로 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면서 중소형주 쪽에서의 조금 틈새적인 수익률 게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11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5일선 위로는 올라갔지만은 지금 11선하고 60일선하고 지금 데드 크로스가 오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60일선도 거기 저항에는 지금 부딪히면서 좀 시원하게 좀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1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주식을 편입하기 확대하기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감에서 과감하게 하신 분들은 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이나마 수익이 조금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부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지지력을 좀 보여주나요? 18만 원 선 깼다가 최근에 오늘장 19만 원 선 터치까지 나옵니다. 바닥을 또 배터리 쪽에서 언제 잡아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 포인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